7월 1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8% 상승한 2574.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879.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웰바이오텍, 큐라티스, 아이오케이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진화인제약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재건 섹터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6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인 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가능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웰바이오텍은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석 수입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2번 갈륨 대체제 섹터입니다.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가 임박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륨은 현재 휴대전화 어댑터나 반도체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전기차용 인버터에 특히 많이 쓰이는 원소인데요. 갈륨 중에서도 지라갈륨은 다른 반도체 재료보다 가볍고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고 전기차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성이 높다고 합니다. 광물 전문가들은 중국이 갈륨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다른 국가들이 갈륨을 대체하기 위한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대안을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갈륨의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YMC와 나노CMS가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AI 섹터입니다. SK텔레콤이 하나금융과 함께 AI 협력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올해부터 AI 신성장 영역 발굴과 AI 기반의 가치 창출을 추진 중이며 어제는 AI와 관련한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하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챗GPT로 시작되었던 AI 산업이 의료와 오피스, 배송과 요리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면서 대기업들의 AI 산업 선점 경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AI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는 생성형 AI 신사업 기대감, JLK는 뇌졸 중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업황 악화 속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둬들였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조선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나타냄에 따라 철강 기업들도 드디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뿐 아니라 자동차 부분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철강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찍은 후 다시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을 입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 철강 섹터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으며 조선 기자재 기업인 메디콕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큐라티스는 백신 국제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예비 선정되었다는 소식 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핵 백신 후보물질 QDP100일의 임상 2비상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었고요. 이어서 아이오케이는 어제 장마감 후 96% 비율의 감자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감자 취소 사유는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해당 감자 사안에 대한 찬성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네요. 다음으로 흥하해운은 정부가 현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과 자원순환업 등의 4개 업종에 대해 인력 수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펼친다고 하네요. 이어서 ISC가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서버용 AI 반도체 생산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반도체는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업체의 설계를 걸쳐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해당 반도체 업체의 물량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EM넷은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레드의 이용자 수가 서비스 출시 닷새 만에 1억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속 스레드의 수익 모델은 광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상승했고요. 한편 멜파스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기간 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멜파스의 정리매매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톡시는 필리핀 병원과의 의료장비 계약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SU홀딩스는 NSN에서 SU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한 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했던 자사주 매입을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마친 만큼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연도 안으로 합병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IC는 유안타증권에서 매출 성장세 및 미국 현지법인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인성정보는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케어넷의 미국 파트너사 코그노산트가 미국 제약군인회와 1조 3천억 규모의 원격 홈케어 서비스 수주를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한편 D&T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큐렉소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큐렉소는 최근 의료로봇의 최대치 공급 소식이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보로노이는 HER 이양성 고형암 표적 치료제로 개발 중인 VRN12 국가신약 개발사업 비임상 과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지속 부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G9 제약은 상장 폐지 절차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중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리매매 중에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2%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다만 G9 제약은 어제 장마감 후 상장 폐지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